안녕하세요. 이제 조만간 2024년도 제1회 검정고시가 4월에 하게 되는데요. 그때를 대비해서 최종 어 최신 기출문제를 가지고 초등학교 기출문제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최신 기출문제를 토대로 해서 최소 3회분 이상 꼭 기출 분석을 하셔 가지고요. 준비를 하시는 게 남은 시간 짧은 시간 동안에 점수를 빨리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거든요. 여러분들 좀 귀찮더라도 아니면 시간이 없더라도 요점은 조금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에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과연 초절 검정고시에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들어가도록 할게요. 1번 기억에 들어갈 속담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쭉 하고 여러 회 동안 풀어보시면요. 속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자주 나오는데요. 물론 이제 중졸, 고졸로 넘어가면 관용 표현으로 이게 슬쩍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초절 검정고시에서 조금 난이도를 높이면 관용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랬는데 여러분들 속담 문제가 좀 자주 나오는 편이니까 평상시에 어떻게 그 많은 속담을 다 외울 수 있겠어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자주 들었던 속담 같은 경우에는 꼭 표준 국어 대사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시중 교재에서 속담 부분 정리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몇 번은 훑어보시고 시험을 보셨으면 합니다. 1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속담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피아노를 배우다 그만두고 태권도도 배우다 그만두고 이제 수영을 배우려고 해 라고 했습니다. 이거저거 이렇게 슬쩍슬쩍 찔러보는 형이네요. 그랬더니 남자애가 말하네요. 이번에는 수영을 꾸준히 배우면 좋겠어 하면서 무슨 속담이 들어가면서 라는 말도 있잖아 라고 했습니다. 이 여자친구가요, 이거저거 이렇게 이것도 찔러보고 저것도 찔러보고 하니까 남자애 하는 얘기가 그거죠. 뭔가를 할 때 한 가지 일에 끝까지 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속담을 인용하고자 한 거였어요. 그거와 관련된 속담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쵸.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야지 우물물을 나중에 먹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했을 때 3번이 답이다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선지를 보면 다른 속담들도 있잖아요. 요거의 뜻도 좀 알아보셔야 되겠죠. 첫 번째,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요. 쉬운 일이라도 여럿이 힘을 모아 하면 더 보람이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백지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하면 A4 용지 하나 이렇게 들는 게 힘듭니까? 아니죠. 그렇지만 그 쉬운 일이라도 어떻게 해요? 여럿이, 두 명이, 세 명이 같이 힘을 모아서 든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잘 아는 일이라도 세심하게 주의를 해라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4번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안 듣는 곳이라도 어떻게 해요? 말 조심하자 이런 뜻으로 쓰이는 속담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 속담 문제 한번 다뤄보았고요.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공간적 배경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배경에 대해서 이제 초절 검정고시에서는 두 가지로 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시간적 배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공간적 배경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 시간적 배경에는 계절적 배경이라고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중절구절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룰 수 있고요. 시간적 배경이라는 것은 시간하고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했던 계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아침, 점심, 저녁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간 진짜 2시, 3시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겠죠. 공간적 배경은 장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떠한 위치,
장소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이 공간적 배경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장소와 관련된 거겠죠. 그러면 선지를 볼게요. 오성의 집, 한음의 집. 이거는 장소이네요. 근데 어느 날 아침, 어느 날 저녁. 이거는 시간적 배경이니까 3, 4번은 무조건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오성이의 집인지 한음의 집인지 우선 생각을 해보고 한번 지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음이 오성의 집에 놀러 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일까요? 1번이 되겠습니다. 뒷부분은 굳이 안 읽어도 되겠죠. 벌써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에게 조언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도덕 문제예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한국인이라면 이것은 A가 아니겠네? 이것은 지켜야 되겠네? 이건 지키면 안 되겠네? 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3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 출제위원들이 여러분들 보고 검정고시에 꼭 합격하세요. 응원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이 전해지도록 말한다. 네, 이거는 맞는 말이겠죠. 도움이 2번,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말한다. 네, 이것도 맞는 말이겠죠. 3번, 나의 의견이 옳다고 강요하라고요? 강요하면 안 되겠죠. 누군가한테 강요한다는 거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대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설명하는 글로 초절에서는 나오는데요. 나중에 중절 이상으로 넘어가시면 이런 거를 용어를 바꾸게 됩니다. 설명문이라고 바꾸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보탑과 석가탑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경주에 가시면 불국사 가게 되면 이제 다보탑과 석가탑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가네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 두 탑은요, 모두 통일신라 시대에 만든 탑으로서 불국사 대웅전 앞들에 나란히 서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불국사 대웅전 앞들에 서 있네요. 거기에 위치되어 있다는 거네요. 그런데 두 탑의 모습은 매우 다릅니다. 다르다라는 거는 뭐예요?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겠네요. 다보탑은요, 장식이 많고 화려하대요. 그래서 다보탑은 좀 여성스럽다 이런 식으로 예전에 제가 배울 때는 이런 식으로 배웠었거든요. 십자 모양의 받침 주변에 돌계단을 만들고 그 위에 사과팔과 원 모양의 돌을 쌓아 올렸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다보탑 얘기고요. 반면 석가탑은요,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멋이 있습니다. 사과평면 받침 위에 돌을 3층으로 쌓아 올려 매우 균형 있는 모습을 자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다보탑과 석가탑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러면 선지를 한번 볼게요. 다른 대상에 빗대어 설명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얘기했나요? 아니요. 보통 순서대로 얘기하는 것은 뭐 이제 기행문 같은 데서 많이 보일 수 있고요. 아니면 소설 같은 데서 보일 수 있거든요. 이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뭐 라면 끓여 먹는 순서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뭐 불을 켠다. 뭐 물을 끓인다. 이럴 때도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림과 그래프 위에 그림과 그래프가 보이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답은 4번.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설명한다. 네, 이게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에 기억이라는 문장이 들어간대요. 근데 그 기억에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요게 이제 중절에서 고절 넘어가면요. 바로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글을 지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를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째, 학교 근처에 어린이 보호구역을요, 현재보다 더 넓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위적 표현으로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둘째,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과속 방지 턱을 만들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시험을 보시는데 잘 모른다 하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 단어가 핵심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전, 안전이라는 말이 되어 있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5번의 선지를 보세요.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한다. 2번 눈에 잘 띄는 옷을 입어야 한다. 3번 스스로 교통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4번 어린이를 위한 보행 안전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 안전 환경 개선하는 게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보호구역을 현재보다 넓히자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과속 방지턱을 만들자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5번의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6번 같은 문제의 유형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단어 뜻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중절에서도 문제가 이렇게 유형으로 20번 이후의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초절에서부터 조금 연습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니까 니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기에 이제 줄이 그어져 있네요. 그러면 니은과 같은 의미가 같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다, 사건이나 사고가 생기다의 의미거든요.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것은 답은 그쵸. 동네에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다, 생기다라고 해야 되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단어 뜻 물어보는 문제는 중절에서도 종종 나오는 문제이니까 요거는 초절에서도 많이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한 내용을 발표할 때 기억에 들어갈 자료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말할 내용이 봉산탈춤이라고 되어 있네요. 활용할 자료를 보니까 어떤 자료를 밑에 이렇게 사용을 할 거래요. 그랬는데 그 자료를 선정하는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탈춤의 동작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음악도 들려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각적인 거,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음악을 들려주는 거는 청각적인 거죠. 시각과 청각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고졸에 올라가면 봉산탈춤이라는 동산 탈춤하고 관련되는 소설이 나옵니다. 말뚝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것도 한번 이렇게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시간이 지금은 촉박해서 그렇기는 하지만 봉사탈춤 여러분 유튜브 영상에서 한 1분, 2분 이렇게 한번 훑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시험이 끝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으시겠죠. 지금은 시간이 촉박하니까요. 그 다음에 8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가 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 했습니다. 호응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어울린다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호응 관계가 바르지 않다라는 거니까 뭔가 문장이 매끄럽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내일 도서관에 갔다. 여러분 내일은요 미래예요. 그쵸? 근데 도서관에 갔다라는 말은 과거잖아요. 어떻게 미래하고 과거를 한꺼번에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요 내일 도서관에 가겠다 또는 아니면 이 갔다를 살려주고 싶으면요 어제 도서관에 갔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들은 다 맞는 거기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런 호응관계 문제, 8번의 호응관계 문제는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중절에서도 잘 나오고요. 고절에서도 잘 나오니까요. 이런 거 문장이 잘 어울리는지 이런 거는 꼭 한번 여러 문장을 통해서 연습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기존에 여러분들 다양한 거기 기출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호응관계에 관련된 문제 유형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3회분 이상을 꼭 풀어보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런 호응관계 물어보는 문제들이 꼭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요런 식으로 물어보는구나. 이번에는 요런 식으로 물어보는구나 하는 것을 연습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되게 잘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말이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국어라는 과목은요. 주제를 알아야 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국어는 주제를 알아야 되고 수학은 분수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랬는데 주제라는 건 뭡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그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그게 국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설을 읽든지 시를 보든지 여러분들 뭐 희곡을 보든지 모든 문장의 종류를 볼 때 논설문이라든지 설명문 이것이 나중에 이제 중절에서는 논설문 설명문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뭐예요? 초절에서는 주장하는 글, 설명하는 글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무튼 모든 문장의 종류에서는 주제, 즉 중심 생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항상 여러분들이 고졸 검정고시 끝날 때까지 머릿속에 꼭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잘 보겠습니다. 의견이 적절한지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글쓴이의 의견이 무엇과 관련이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저자의 중심 생각, 즉 주제와 관련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주제라는 말이 2번하고 3번에 있네요. 그리고 이러한 주제에 알맞게 이제 의견을 제시할 때 그거에 대한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뒷받침 내용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적으로 써야 되겠죠. 허무맹랑하게 쓰고 사실과 어긋난 내용을 왜곡해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믿을 만한지 무엇이요? 사실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의할 때 가져야 할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도 도덕 문제랑 생각하시면 돼요. 앞서 얘기했던 3번 문제랑 이제 관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출제위원들이 여러분들에게 합격하라고 점수 주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평상시에 예절에 어긋나는 거를 찾아보시면 알겠죠. 1번 상대방이 말할 때 끼어들어야 될까요? 끼어들면 안 되겠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존중하면서 들어줘야 되는 게 토의의 가장 기본 자세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끼어들면 안 됩니다. 2번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는 건 맞고요. 3번 토의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4번 나와 다른 의견도 존중하면서 대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 초절 검정고시 같은 경우에는 20문제까지 나오잖아요. 오늘은 10번까지의 문제를 통해서 문제 유형을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다음번에 또 나머지 부분 거기 기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시험 보시기 3월 말까지 제가 초절, 중절, 고절을 번갈아 가면서 하기 때문에 언제 올려드린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3월 말까지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4월 달까지 열심히 공부하셔서요. 4월 시험 전까지 열심히 공부하셔서 원하시는 결과 꼭 얻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파이팅!